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국민혁명당 1000만 당원 조직을 위한 실시간 가입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매주 목요일로 바뀌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유석춘 교수를 모시고 한국 현대사와 여러 가지 정치적 쟁점들에 대해서 들어보고 또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유석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미국 다녀오셨죠? 미국에 한 달, 실제 방문한 기간은 한 달인데 예. 가느라고 좀 준비해야 되고 또 갔다 왔더니 자가격리 하라고 그래서 2주일 동안 또 격리당하고. 아니 중국 신호판 맞으면 뭐 자가격리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좀 희한한 게 미국에 가서 제가 한 달을 있으니까 3주 간격으로 맞는 파이자를 맞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까지 최고의 효능을 자랑하잖아요. 네, 가자마자 맞고 이제 3주 후에 맞고 해서 돌아오기 일주일 전에 두 번째 접종을 마치고 이제 돌아올 때 알아봤더니 미국에 사는 사람이 화이자를 2번 맞았으면은 이제 2번 맞은 증명서를 우리 이렇게 영사관에 제출을 하고 2번 맞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하고 또 음성 판정서를 제출을 하면 한국 와서 격리를 안 당하는데 나같이 한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 국민이 미국에 방문을 해서 여행객으로 있으면서 화이자를 맞은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럼 뭐 또 무슨 그런 그러니까 비과학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과학적인 온갖 그 말하자면 의학적으로는 똑같은 효과인데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걸 뭐 굉장한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정권이. 혹시 뭐 또 이렇게 그 백신 관광할까봐 그럴. 아니 뭐 백신 관광을 자기 돈 내고 하면 정부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고마워하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정부 돈 안 쓰고 지금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리고 저같이 뭐 꼭 백신 관광은 아니지만 뭐 일이 있어서 미국에 갔다가 간 김에 맞고 오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방문객이 꽤 있으니까 서로 간에.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무조건 2주 격리를 시키고 더 이상한 거는 근데 중국 가서 나랑 저랑 똑같은 경우로 그 시노팜인가 하는 걸 맞고 온 네. 사람들은 격리를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효능도 아주 의심받고 그 있는데. 물백신이라 그래서 뭐 그러니까. 식염수 주사해 주는 모양이던데 참네. 이해가 안 되는 게 청해 부대 얘기 마저 좀 할까요? 네? 예. 아니 청해 부대가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지금 다 돌아왔잖아요. 예. 근데 요새 뭐 하여튼 그래서 청해 부대가 관리를 잘못했냐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하는데 청해부대라는 게 지금 현재 그 함대가 파견돼 있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정말 이상한 게요. 지금 이게 군인들이 작전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덴만인가에 가서 그렇죠. 그 지역에 해적이 출몰하는 것을 출몰하는, 국제적인 군사 연대를 통해서 해적의 활동을 그 억제하려고 가서 파견해서 국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근데 참 이상한 게 이제 그런 장병들한테 백신을 공급 안 해서 정부가 이제 잘못했다고 이제 대통령이 제대로 된 사과는 안 하고 지금 국방부 장관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한 모양인데 국방부 장관은 제가 보기엔 사과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사표를 내야죠. 사표를 내야지. 아니, 사표를 내야 되고. 아니 그럼 미국에서 100만 두나 줬잖아. 그러니까. 그거 군인들 다 마치라고. 아니 그놈의 백분 그 미국에서 준 거를 왜 우리나라는 해외에 있는 군인한테 못 보내? 우리나라 주한 미군은 미국에서 다 갖고 와서 맡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군은 갖고 와서 우리는 해외 못 가져간단 말이야. 하여튼 뭐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언론이 지금 얘기하지 않은 난 청해부대하고 관련해서 정말 이상한 부분이요. 국제적으로 국제 협약에서 우리 군이 아덴만에 가서 작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작전 중인 부대가 지금 코로나라는 비상사태에 걸려서 이제 그 일을 못 하고 귀환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무슨 뭐 오아시스인가 하는 작전을 가지고 뭐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게 엄청난 일인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그런 불상사를 당해서 한국으로 후송이 되면은 그 사람들의 역할을 대체할 함정이랑 그 사람들의 역할을 대체할 인력이 파견 나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왜냐면 그 자리가 비니까. 자리가 비니까. 그리고 그 자리가 아무것도 마치 무슨 우리 지자체 무슨 의회에서 연수 가듯이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군인들이 해외 가서 작전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자리의 활동을 어떻게 보충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예 우리나라 지금 언론이나 국가에서나 아무도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전 그게 좀 너무 이상한 게 국가가 파병을 해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지금 철수를 했어요. 그럼 철수한 자리에 비워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부대가 가야죠. 다른 배가 가고 다른 부대가 가서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 데려왔어 그냥. 그럼 이 사람들은 원래 거기서 하던 일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만큼 공백이 비는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공백을 어떻게 국제적으로 메울 우리 건가? 대한민국에 부여된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되냐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우리는 일인데. 또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6.25 전쟁 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해야 될 권력 의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어선 나라인데 국제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지금 뒷생각을 안 하고 아픈 사람 데려오면 자기들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난 그 부분이 너무 이상해요. 이상한 게 아니고 이 정부는 그런 국제사회 마인드가 공헌에 없어요. 뭐 생각이 없는 마인드가 거죠. 없어요. 예, 마인드가 없는 거죠. 오늘 원래 또 그 이야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아닙니다. 예.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죠. 지금 또 뭐 한 달 넘게 건 2달 가까이 지금 자리를 비우다 보니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특히 대통령의 지금 주자의 1위를 다 있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김원웅이라는 광복교 회장이라는 사람이 미국은 점령군이라고 이야기했고. 네, 아니 안 그래도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그걸 인터넷으로 보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 이제 이거 일찍이 우리 이동호 원장 같은 분들이 80년대 운동권에 이제 그거 학습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게 드디어 이제 정치인 입으로 저렇게 막 나오는구나. 예. 저거 참 문제다. 저거 내가 서울에 있었으면 저거 반드시 이제 너라 가서 제가 좀 얘기를 했어야 될 문제인데 그러면서 아쉬워했는데 마침 이제 그 얘기를 오늘 하자고 해서 예. 나왔어. 좀 준비를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좀 그 최고의 전문가시니까 뭐 그동안 여러 뭐 저도 중간중간 이야기했지만 최고의 전문가시니까 그 내용을 좀 잘근잘근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제대로. 일단 네, 제가 좀 파악한 거랑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PPT 첫 페이지 좀 보여주시죠. 예. 보니까 7월 1일 날 지금부터 한 3주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통령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안동이 고향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 264 문학관을 방문해서 이런 말을 한 모양이에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와는 달라서 사실은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다시 그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돼서 엄청 그 말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재명 지사의 저 한 세 줄 되는 문장에 문제가 단어마다 다 나와요. 단어마다. 네. 그래서 제가 저 문제를 5가지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려고 다음 페이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5가지가 이 문장에 나와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건국한 것은 다른 나라 경우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따져보자. 특히 불란서하고 많이 비교를 하죠. 네, 불란서 북한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 하여튼 따져보자. 뭐가 얼마나 다르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잘못한 게 정말 많은지 없는지. 두 번째는 친일 청산을 우리가 못했다고 천만의 말씀. 세 번째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의 합작이라고 이승만과 미군이 메가더가 합작해서 우리나라를 깨끗하지 못하게 출발시켰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지배 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면 뭐 이시 조선 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지. 뭘 일제 지배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나라의 출발이 깨끗하지 못했다. 이 5가지 얘기가 다 문제 투성이다. 말 자체가 그냥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극독물이에요. 네. 독극물이에요. 독극물이네. 아, 예, 표현 좋네요. 독극물.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좀 가주시죠. 예. 다른 나라에 건국하는 거하고 비교하는 문제에 관해서 제가 논문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 보면 1999년 벌써 한 20년 전이네요. 식민 지배의 다양성과 탈식민지 전개라는 글을 제가 쓴 게 있어서 그 글에 나오는 내용을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가주시죠. 예. 거기 보면 식민 지배의 다양성에 관해서 제가 5개 한국 빼고 5개의 사례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우선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이동호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식민지배 청산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를 비교 평가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게 프랑스예요. 그렇죠, 프랑스. 프랑스가 나치 지배를 받다가 이제 프랑스가 해방이 되고 프랑스가 나치에 협력했던 BC 정권의 부역자들을 제대로 처벌을 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일본 협정시대를 처벌을 못하느냐. 뭐 이게 박원순이 개발한 논리고 이제 그게 많이 퍼져서 이재명도 그걸 따라서 얘기하고 있는데 근본 비교의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게 그것은 전쟁 기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지. 2차 대전이라는 열전이 독일이 프랑스를 침략해서 점령하고 그 점령한 상태에서 괴뢰 정권을 세운 게 BC 정부잖아요.
당시 또 프랑스 정권은 있었죠. 프랑스는 망명 갔죠. 망명 가서 예. 군인도 다그 군인들은 싸우다가 죽고 이제 피한 거고 그래서 미군하고 이제 연합군이 된 거고. 그렇죠. 영국으로 가서 영토는 이제 독일이 맞아 네. 강점을 해서 그 영토에 비시 정권이라는 앞제비 정권을 세웠어요. 4년이죠. 예. 그것은 마치 우리가 6.25 전쟁을 치르면서 한반도에서 그렇지. 북한이 남한에 내려오면 거기도 정권이 있잖아요. 남한에. 그렇지. 북한 점령하에 남한을 통치하는 임시 정권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거꾸로 또 우리가 북으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북한을 점령했을 때 거기에 통치 권력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랑 그때랑 비교를 해야지. 식민지는 우리는 일본이 전쟁 한 번 한 거 치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나라가 일본에 넘어갔잖아요. 고정이 넘겨졌잖아요. 그대로 고스란히. 그리고 식민지를 우리는 35년 받았지만 보편적인 현상이었어요. 지금 유엔의 뭐 국가라고 되어 있는 게 한 250개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200개 국가들이 2차 대전 이후에 다 독립한 나라들이에요. 그렇죠. 다 그 전에는 식민, 유럽에 있는 나라들 빼고는 다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대부분이 다 식민지였어요. 그럼 비교를 식민지랑 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계속 프랑스랑 비교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원순이 그러고. 비교 자체가 잘못돼 있다. 그렇지. 대상이 아예 아니다. 비교는 그래서 제가 지금 표로 만든 이 표. 식민지배 다양성.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한 거 만 35년. 일본이 대만 지배한 거 만 50년. 오. 프랑스가 베트남 지배한 거 100년. 야. 영국이 말레이시아 지배한 거 134년. 네덜란드, 화란이 인도네시아 지배한 거 343년이에요. 야, 저렇게나. 스페인이 필리핀을 지배한 거 380년. 이 중에 미국이 이어받은 거 빼고는 한 350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300년, 400년씩 지배당한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해야 되는 거지 식민지로. 왜 프랑스랑 비교합니까? 그렇지. 프랑스랑 비교하려면 6.25 전쟁통에 벌어졌던 일 갖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비교의 기준이 쟤네들이 얘기하는 건 완전히 잘못됐다. 오케이. 예, 얘기 그래서 됐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거가 많지만 그냥 이 정도로 줄여서 비교가 잘못됐다. 그다음에 또 하나 비교하는 게 북한이랑 비교를 해요. 네, 북한은 그래서 북한. 뭐 시민 일제 찬제를 네. 잘 했는데 참가했는데. 한국은 못했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 얘기는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친일 청산을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2013년에 북한 친일 청산론의 허구와 진실이라는 글을 썼어요. 이건 저 김광동 박사랑 공유한 글인데요. 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 페이지로. 옆에 그림이 보니까 교수님 캐리커처를 너무 예쁘게 그려놨네. 저 우리 제 대학원 제자 중에 일본 학생이 있었어요. 옛날에. 옛날에 그 일본 학생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나를 저렇게 하나 그려줘서 제가 저걸 이쁘네. 아주 잘 그렸습니다. 특징을 잘 잡아냈어요. 꼭 그때부터 이미 마스크 쓰는 걸 예견한 것 같이. 하여튼 신혜영 저도 저 논문 봤어요. 네, 저거 꽤 많이 봤던 논문이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좀 가주면요, 그 논문의 큰 틀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머릿말이 있고 북한에서는 친일 행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처벌했느냐. 아무리 뒤져봐도 처벌했다라는 말만 있지 처벌을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처벌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 대부분 다 기록이 있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록이 기록이 있죠. 뭐 있는데. 예컨대 이광수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반민특위가 어떻게 기소를 했고 재판이 어떻게 돼서 뭐 나중에 좀 흐지부지 됐다. 뭐 기록이 다 있잖아요. 북한의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책을 제가 3가지를 봤는데요. 조선 통사, 조선 전사, 현대 조선 역사. 전부 북한의 김일성 뭐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인데 여기에 친일 청산을 했다라는 얘기만 나오지 어떤 사람이 어떤 친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죄로 어떻게 처벌했다라는 내용이 아예 안 나와요. 레토릭만 있지 실체가 없어요. 북한의 친일 청산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산 전체주의화.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공산주의 체제로 가니까 예컨대 이제 부르주아의 재산을 압수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그렇지. 그 권력이. 그래서 이제 노동자 농민한테 소유권을 논아주는 건 아니고 이용권을 논아주는 게 이제 북한식 사회주의 개혁인데. 그러니까 땅은 정부가 소유하고. 정부 소유. 국가가 소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친일 청산이라는 게 공산 전체주의에 이제 부르주아들이 저항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항할 때 부르주아를 처벌하는 게 부르주아가 이제 친일파다. 땅을 갖고 있거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땅이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주의 정책에 뺏기는 거 싫어하죠. 뺏기는 거 싫어하니까 저항을 하잖아요. 그럼 저항할 때 이유가 저거 친일파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뺏는 명분으로 쓴 거죠. 땅 뺏는 명분으로 쓴 거지 재산 뺏는 명분으로 쓴 거지 실제 친일 청산을 했냐 안 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그런 공산 제국주의에 저항하면은 친일파다. 조만식 선생 같은 사람은 그냥 제거당한 거예요. 예. 이 민족 세력을 친일 반역자로 숙청했다. 공산화 그런데 공산화에 협조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부르주아래도 그냥 문제 삼지 않아요. 실제로 친일파라도 친일파래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영주가 뭐 친일파의 대장이었는데 뭐.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그 혜택을 받은 실제 친일파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받은 사람들. 아니, 강양이도 뭐 그러니까. 거기에 도의원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자기네한테 협조하면 친일 전혀 문제 안 삼아요. 이게 무슨 고무줄 잣대지 무슨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친일 청산이 얼마나 잘 됐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누굽니까 그 이재명 얘기가 전부 거꾸로 이야기했군요. 전부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다 독보물이에요. 거꾸로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야. 저런 아니 지금 1회 대선 주자라는 놈이 아니, 저렇게 그 말에 휘둘리니까 말이 안 되죠. 북한의 토지 몰수 현황을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저 다음 페이지에 올렸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전현수라는 분이 2002년에 쓴 해방 직후 북한의 토지 개혁이라는 논문에서 제가 인용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북한에서 토지를 몰수를 어떤 토지를 어떻게 몰수했냐가 이제 땅을 기준으로 면적을 기준으로 호수를 기준으로 해서 쭉 나오는데 맨 위에 예컨대 일본 국가 일본 단체의 토지는 면적이 전체의 11%고 호수로는 3.1%다. 거기 이제 경작하는 사람의 숫자로. 근데 이것을 토지 몰수한 것은 당연한 거.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이게 적산이에요. 적산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미군 정청이 접수해서 대한민국 정부에다 넘겨준 거니까 북한이 한 거나 우리가 한 거나 똑같아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카테고리 일본 국가 일본 단체 토지를 북한이 한 거는 아무런 영향가 없는 얘기예요. 남한에서도 똑같이 한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민족 반역자 및 도주자 도망간 사람의 토지를 이제 몰수를 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친일파 토지를 몰수한 건데 1.3%밖에 안 되네요. 전체 면적의 1.3%고 호수로는 0.3%밖에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지금 친일파 정리했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보세요. 5정부 이상 대토지 소유한 사람 23%, 전부 소작주는 자의 토지 26%. 계속적으로 이 사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말하자면 자산가 네. 토지를 가진 사람들을 계급혁명으로 뒤집어 엎은 전부 다 빠졌는데. 과정에 민족 반역자가 살짝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1.3%. 1.3% 그거 가지고 광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새끼들 그러니까 공부라고는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이재명이가 뻥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요. 이걸 보고선 이제 북한에서 무슨 친일파 청산을 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공산주의화를 한 거지. 이 자료 다 올려놓으실 거죠. 아니, 다 이거 뭐 다 얼마든지 갖다 쓰십시오. 예. 그 다음에 진짜 고단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정말 너무 어이없는 건데요. 이게 북한이 친일파나 민족 반역죄에 대한 규정을 1946년 3월 7일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한 1년 후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이름으로 저게 정부였어요, 사실은. 네, 예. 정부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 자료가 나온 출처가 저걸 약간 좀 키워주시죠. 김일성 이름으로 출판된 친일파 민족 반역자에 대한 규정 김일성 저작집 2권 79년에 나온 책의 113쪽에서 114쪽.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다음에 좀 처음부터 지금 빨갛게 보이는 건 나중에 좀 강조를 해주시고 지금은 이제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다. 이게 북한에서 이제 친일파를 규정한 거예요. 딱 규정이 나오네. 네. 1번부터 시작해서 12번까지는 그럴듯해요. 그렇지. 일제히 침략 당시 조선민족을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먹은 매국노와 그 관계자. 맞죠? 2번 귀족 칭호를 받은 자. 중치원 부의장 고문 및 참의 일본 국회 귀족원과 이렇게 해서 12가지 쭉 나열을 해요. 이번에 관계된 게 지금 사실은 북한에서 아예 고위직 받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일본도 그렇고 뭐 다시 핵교 수엉터리지. 12번 12번 항목까지는 그럴듯하다 이거죠. 그럴듯하다고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진짜 어이없는 게 13, 14, 15번가 거기 부칙이 나오는데 제가 빨갛게 표시해놨습니다. 1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보세요. 지금 이 규정은 친일파 민족 반역자면 식민지 때 얘기를 갖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8.15 해방 후 식민지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13번에 보면 8.15 해방 후 민주주의적 단체를 파괴하며 저게 민주주의라는 게 좌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민민주주의. 북한의 그 민주기지론 민주기지론. 거기에 나오는 거죠. 민주주의적 단체를 파괴하며 또는 그 지도자를 암살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거나 테러단을 조직하고 그것을 직접 지도한 자와 그와 같은 단체들을 배후에서 조정한 자 혹은 테러 행위를 직접 감행한 자. 이것은 말하자면 북한 정권에 도발하는 사람은 친일파다라고. 친일파란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파가 일제시대 때 무슨 일을 한 걸 갖고 친일파라고 그러는데 8.15 해방 이후에 이런 일 한 사람도 북한에 저항한 사람들은 전부 친일파라는 거죠. 14번 보세요. 8.15 해방 후 민족 반역자들이 조직한 반동단체에 의식적으로 가담한 자. 이것도 자기네 정권에 도전하는 놈들을 친일파라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조직에 들어가는 건 전부 친일파라는 거예요. 15번 8.15 해방 후 민족 통일 전선을 방해하는 반동단체의 밀정 혹은 전선으로서 의식적으로 밀정 행위를 감행한 자와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 선전을 한 자. 그러니까 13, 14, 15번은 일제시대 때 무슨 일을 했냐고 아무 상관없는 규정이 지금 3개나 들어간 거예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놈들, 반대한 사람들. 김일성에 반대하면 그냥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소련에 반대하거나. 더 우스운 게 부칙을 보세요. 이상의 조항에 해당한 자로서 현재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자와 건국 사업을 적극 협력하는 자에 한해서는 그 죄상을 감면할 수도 있다. 야, 그러니까 공산주의 협력하면 다 용서된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북한의 친일 청사는 규정 자체가 완전히 고무줄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친일 청산을 했다 그러고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남한에서 북한이 친일 청산을 제대로 했다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북한 문서에 이렇게 나오는 김일성 조작집에 나오는데 이거를 이재명이 한 번에도 봤겠어요. 이래놓고 북한은 친일 청산 잘했다고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친일 청산하는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예. 예, 우리나라가 친일 청산하는 거는 대한민국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라는 거를 48년 9월 22일 날 48년 8월 15일 정부가 시작됐죠. 이승만 대통령이 되면서. 그래서 한 달 만에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여기도 보면 제1장 그래서 1조, 2조, 3조, 4조부터 시작해서 4조 아래 다음 4조를 보면요.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 국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그래서 습작한 자, 중추원 부의장 고문 참여되었던 자, 책임관 이상에 관리되었던 자. 5번, 4번부터 10번에서 12번까지 쭉 가면은 아, 이런 사람들이 친일파라고 할 수 있겠구나. 물론 구체적으로 경계를 어디서 자르느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말이 된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했어요. 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는 그리고 북한 같은 그 단서 조항이 없어요. 단서 조항, 북한은 우리말 잘 들으면 친일파에서 면제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 우리는 그거 없어요. 그냥 이 다음에는 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상의 죄를 범한 자를 형사 소송 절차는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한다라고 개형 법정주의에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렇게 반민법을 만들었고 북한도 비슷한 게 있는데 북한에 비슷한 거라고 한 거에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15개 중에 3개가 그리고 부칙에 보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개형 법정주의가 아니에요. 저거 마음대로. 공산당 혁명에 부합하면 그러니까. 애국자고 혁명에 반대하면 전부 반동문자고. 다음 페이지로 가주시죠. 예,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가 친일 청산의 성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쓴 논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대한민국은 건국을 위한 50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거법을 제정했는데 친일 부역자들의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까지 박탈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어요. 50선거 때 친일파는 선거권도 없었고 피선거권도 없었어요. 잘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일본 정부로부터 자기를 받은 자, 뭐 제국의 의원이 되었던 자 쭉 이래서 그러니까 이런 규정에 따라서 우리는 일단 그 청산을 좀 했고 두 번째 이제 이어서 끝으로 내려가서 보면요. 대한민국이 이처럼 친일파 배제 원칙을 준수하면서 건국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내각이나 국회 간부에는 친일파로 규정될 수 있는 인사가 단 한 명도 참여할 수 없었다. 이번 조선일보 등의 기사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초대 내각이 얼마나 독립투사로 채워져 있느냐, 친일 청산을 왜 안 했다고 하느냐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없어요. 친일파. 그다음에 미 군정이 이제 그 48년 건국되기 전에
미 군정이 인준겁으로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47년 7월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 선거가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부일 협력자, 민족 반역자, 전범, 간상배에 관한 특별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미 군정이 이거를 승인을 안 해줘서 부결이 됐습니다. 비토가 돼서. 그러니까 시도는 했는데 우리는 했는데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사람들은 하고자 했는데 미 군정이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다음에 이제 48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48년 9월 재헌의회에서 건국의회에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48년 반민법, 48년 9월에 반민법이 만들어지고 48년 12월에 반민특위가 출범을 하고 49년 1월부터 시작해서 49년 상반기 1, 2, 3, 4, 5, 6, 7 이 한 6개월 동안요 엄청나게 많은 대한민국 그 당시 남한의 지도급 인사들이 다 법정에 불려갑니다. 예컨대 이광수, 최린, 뭐 경제계로 치면은 예컨대 저 김연수, 박흥식 이런 사람들 다 법원에 맞아 검찰이 소출을 해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요. 박흥식 씨 같은 경우 뭐 대표적인 우리 그러니까. 일제 시대의 아주 우리 자산가인데. 아 그러니까 그 부르주아 남보 아니죠. 우리 그러니까. 요새로 치면 이재용인 거죠. 이재용, 그렇지. 이재용. 그래서 남한에서는 1948년 반민법에 의거해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반민특위가 구성돼서 49년 8월 말까지 약 1년 동안 682건의 반민족행위 사건을 사법부적 절차에 따라 소추했고 그 재판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 아까 남한은 철저히 한 거죠. 아니, 북한은 말만이 레토릭만 있지 내용이 없어요. 공산주의자들 기본적으로 레토릭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영장 발부가 408건, 기소가 221건, 재판 종결 38건, 처벌 12건. 그래서 처벌이 왜 작냐? 재판 종결은 왜 이렇게 38건밖에 안 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시점, 이 시간의 흐름을 보면요. 48년 8월에 건국이 됐습니다. 48년 9월에 반민법을 만들었어요. 반민법에 따라서 반민특위가 가동이 돼서 49년 상반기에 엄청나게 많은 반민 이제 처벌 대상자들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때 동시에 이제 그러다가 49년 10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해산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잘못됐다라는 게 지금 좌파들의 주장인데 해산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을 해야 돼요. 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납니다. 그렇죠. 남한의 6.25 전쟁이 나기 전에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전까지 48년부터 해방 때부터 45년부터 시작해서 남한의 공산주의 활동이 얼마나 활발했습니까? 폭동들이 있었잖아요. 대구 폭동, 여순 반란, 제주도 4.3. 제주 4.3. 이게 다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이어서 이제 반민특위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당시 그때는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게 급선무였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 그러니까 일제 청산한다고 반민특위 해가지고 이렇게 개판이 되면은 북한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일에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반민특위 빨리 정리하고 한꺼번에 정리해서 해결을 해라. 그걸 담화를 여러 번 발표하다가 반민특위가 질질 끌면서 한 사람씩 계속 한 사람 부르고 일주일에 또 한 사람 부르고 하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반민특위하고 한 6개월을 성명을 서로 주고받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10월 달에 반민특위 해산을 명령해요. 그러니까 선각자적인 그러니까 예. 지금 좌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제대로 안 했다고 비난하는데 그 배경에 보면은 남한의 좌파들이 엄청나게 공산주의화하기 위한 물밑 활동, 지하 활동을 하고 그게 지상으로 막 올라오는 걸 보면서 친일 청산한다고 나라를 공산주의자들의 뺏길 판에는 차라리 반민특위를 해산하는 게 낫겠다라는 게 이승만 대통령의 판단이에요. 전 그 판단이 옳았다고 봐요. 선지자적 판단이죠. 그래서 재판이 종결이 안. 그러니까 반민특위를 이제 해산을 시키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6.25 전쟁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서 깜빵에다 이제 북한이 점령하니까 다 문을 열어서 다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벌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6.25 전쟁의 여파예요. 결국 남북 간의 이념 대립의 여파고 남한이 처벌을 못한 거는 궁극적인 책임은 북한의 김일성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남한 대통령 이승만한테 지금 다 떠넘기고 있는 게 이재명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제가 좀 흥분해서 오늘 말이 많아요. 아니요, 이건 좀 흥분해야 될. 근데 그동안 한국 국사학계는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아니 이걸 입체적으로 보질 않아요. 그냥 뭐 해방 그러니까 미군이 발표한 무슨 자료 그 미군이 포고령 네, 하나 낸 거. 포고령.
소련군이 포고령 낸 거 그거 하나 아, 딱 미군 포고령을 번역을 잘못한 거지 그게. 달랑 그리고 그것만 비교해서 하는데 그 맥락을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승만과 저 친미 세력과 친일 세력이 합작을 했다. 미국과 친일 세력이 합작을 했다 그러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대미 투쟁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책이 2권이나 나와 있어요 지금. 저런 사실을 이재명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승만은 나라를 세우면서 나라를 세우고 나서도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공산주의와 제대로 못 싸운다고 미국하고 엄청나게 엄청나게 싸웁니다. 싸웠죠. 그 기록이 다 있어요 지금. 당시 미 국무부가 그 공산주의에 또 간첩도 있잖아요. 엘저 히스. 엘저 히스 같이. 미국 국무성이 막 소련 간첩의 소굴인데 그 소련 간첩의 소굴인 엘저 히스를 상대로 이승만이 저 아이젠하워랑 이 사람들을 막 조조대면서. 그러니까 당시 합작했으면 공산화 다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 국무부에는 합작하라는 거고 그건 그렇죠. 공산화하다고 이승만은 정확하게 알고 투쟁한 거죠. 그 이승만 대통령이 고마워하고 감사해야지 지금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무슨 친일 세력에 죽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역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일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기 좀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예. 그러니까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이 합작을 했다 그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뭐 미국이랑 싸우는데 무슨 합작은 합작이에요. 예, 로버트 올리버가 쓴 거군요. 올리버가 쓴 책이 예. 유명한 책 야. 번역한 거죠. 여러분이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여름에 어차피 뭐 나가지도 못하니까 예? 집에 계시면서 저런 책들을 꼭 좀 보시는 것도 아주 좋겠습니다. 상권하고. 이승만의 대미투쟁. 로버트 올리버라는 건 이승만의 정치 고문이었던 분이죠. 이승만을 헌신적으로 도왔던 미국의 평생에 지도자. 이승만을 도왔던 분이죠. 예, 저분이 그래서 쓴 저분이 저기력을 다 해놓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은 이승만이 미국의 꼭두각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참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 80년대 운동권 얘기에 그냥 꽂혀가지고 지금 30년을 아직도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네 번째 지배 체제를 유지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친일파가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초대 내각 다수는 임정용인 한일투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게 조선일보의 김기철이라는 학술 전문 기자가 쓴 최근의 그거 기사인데. 잘 썼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진 무슨 한번, 예. 지배 체제를 지배 체제 유지가 그럼 뭐 우리가 그럼 뭐 이조 시대 조선 시대 시스템을 지금 해방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계속 유지했다고 얘기하는 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말이 안 된다. 다 독극물이네. 다섯 번째 예.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봐 주시죠. 다음 예. 페이지로. 예. 나라의 출발이 깨끗하지 못해서 문제다라는데 비슷한 말을 노무현이 했죠. 그리고 또 우리 문재인도 했죠. 예. 그래서 이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2012년 9월 17일에 쓴 칼럼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무현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라는 왜곡된 역사관으로 국민을 분열시킨 대통령이었다. 아무리 그의 친구이자 아바타라고 해도 똑같은 자학적 좌편향적 역사관으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기 힘들다. 문재인에게 다시 묻겠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인가. 이게 2012년에 김순덕 주간이 쓴 칼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재명이 다음번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또 저걸 하고 있는 또 거예요. 저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어서 이재명 저 새끼는 저거 잘 알지도 못할 건데 저기 대통령 되려고 아니, 노무현 문바를 획득하려고 저 짓거리 하고 있을 거예요. 저 새끼는 뭐 믿지도 않을 거라고. 하여튼 이걸 보고 있으면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방송에서 참 이런 저질스러운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참 죄송합니다. 우리 너하라 TV 시청자 여러분.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 이재명의 7월 1일 안동에서의 발언은 길지도 않은 이게 한 200자나 되나? 예. 150자? 그 150자의 글자 중에 5가지 문제가 들어가 있고 문장을 구성하는 그 단어마다 다 문제예요. 전부 다, 문제. 다 독극물이에요. 참. 예, 여러분 우리 그 유석준 교수께서 아주 예, 지금 이재명 사실은 지금 이대로 가면 대통령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발언마다 전부 거꾸로 된 엉터리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공산주의의 심각한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인데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세계 10위에 그리고 인구 5천만 이상의 나라 중에 세계 7위의 나라입니다. 아니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됐다고 지금 문재인이 자랑하고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했어요. 지금 숟가락만 들고 마지막에 지금 밥상에 가서 밥 먹고 있는 사람이 그 고생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고마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가 선진국 대통령 취급받으면은 욕은 욕대로 하면서 또 나가 다 바깥에서 선진국이라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어버버 그러면서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지금 그보다 더한 아주 그냥 그 저급한 포퓰리스트, 예? 악독한 포퓰리스트가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꼭 기억해서 지금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자료 전부 다운받아서 우리 주변에 퍼 나르십시오. 그리고 유석준 교수가 하는 또 그것도 있습니다. 틀딱 TV라고. 네, 틀딱 TV에 제가 이런 주제들을 조그맣게 토막을 내서 영상을 많이 만들어 놓는데 좀 참고로 하시고요. 아 제가 오늘 이 방송 준비하면서 자료 검색을 해봤더니 제가 만든 영상 중에 제목이 이승만과 반민특위라는 영상이 있어요. 한 15분짜리 정도 되는데 그 영상에 나온 내용을 네이버 블로그에서 누군가가 다 맞으면 저 자막을 처리해서 텍스트로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래도 있어서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은 좌파들하고 싸움할 때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원숙하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실에 앞장서야만이 그들과의 역사 전쟁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저희가 공부하고 이 시간을 토크쇼를 하는 이유도 우리 시청자들이 먼저 알고 그 사실에 기반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설득해 달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예, 지금 여기 있네요. 여기 한번 더 올려봐 주세요. 예. 네, 지금 저 우리 PD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반민특위 이승만과 반민특위라는 제 영상에 나온 그 영상 이미지에 나온 내용을 이분이 지금 차 뭐라는 분이던데 아닙니다. 아니 예, 차경환. 차경환이란 분이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텍스트화해서 다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한번 봐주시고, 예, 제 영상은 저겁니다. 예, 이승만과 예. 반민특위. 야, 저거를 전부 다 텍스트화 해가지고 네. 자막도 치고요.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확인할 때마다 그래도 보람을 느낍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국민들 사이에 퍼져나가는구나. 그럼요. 예. 그렇게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잔잔하게 퍼져나가고 결국 그것이 저들의 좌편의 역사관을 우리가 이기는 날이 진실은 승리하니까요. 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또 그럼 다른 이야기가 또 있으시다면서요? 아니 다른 이야기를 그냥 아까 막 급한 대로 저 방역.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방역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예, 제가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 갔다 왔으니까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럴까요? 그럼 잠깐 줄여서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6월 한 달을 미국에 다녀왔는데요. 이제 요새 이제 해외여행이 거의 모든 사람이 안 다니니까 요새 해외여행은 어떻게 하나 하는 궁금증을 다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여행을 하기 전에는 궁금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걸 알아봤더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한국에서 비행기 타기 72시간 전 사이에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시간부터 72시간 그 사이에 3일 전에. 예. 검사를 받아서 PCR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라는 판정서를 받으면은 그걸 이제 영어로 만든 거를 받아야 되는데 영어로 만든 게 좀 바가지를 씌우더라고요. 인천공항에 검사소가 있는데 한 사람 앞에 12만 원씩 받아요. 어이 새끼. 보건소 가면 공짜로 해주는 건데 영어로 만든다는 일. 두 사람 하니까 23만 원 것도 솔지 않더라고요. 야, 그러네요. 하여튼 그걸 받고 비행기를 타면은 이제 비행기 탈 때 그걸 보여달라 그래요. 보여주면은 태웁니다. 미국에서 내리면은 미국에 처음 도착하는 그 공항에서 그걸 보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 영어로 된 걸 보여주면은 통과시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전혀 코로나에 대한 그 증상이 뭐 확실한 게 확인이 예컨대 열이 나거나 그러면은 체크를 하지만 열 없으면 이제 미국에서는 돌아다니는 거에 전혀 지장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가격리도 안 시키고. 자가격리 안 시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 가서 보니까 뭐 온갖 군데 안내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아들이 미국 살면서 뭐 이제 제가 가기 전부터 아들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뭐 여행객이라도 약국에 가서 코로나 주사 맞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다 놔준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돈은 안 받아요? 돈 안 받아요. 무료입니다. 야. 그러니까 미국에는 저는 월그린이라는 그 미국의 저 약국이 있는데 거기서 맞았는데 거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들애가 예약을 해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예약된 거에 따라서 뭐 저 여권이랑 이제 뭐 그 백신을 맞으러 왔다 그러니까 뭐 인적사항 쓰라 그러고 그 자리에서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건 예약한 사람만 받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그냥 워크인 걸어 들어와도 해준다. 그래서 걸어 들어가면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맞으면은 이제 3주 후에 그 자리에서 다시 예약을 해주고 3주 후에 또 맞춰서 가면은 그냥 그 확인한 다음에 또 놔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 2번 맞는 거는 3주 간격으로 되고 얀센인가 하는 거는 그냥 한 번 완샷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얀센은 한 번이죠.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그냥 비용 하나도 없이 여행객도 다 맞습니다. 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나라가 그런 거죠. 아니 그래야지 세금 걷어서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러니까 백신 예약한다고 지금 날밤을 새갖고 4번째 다운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50대 뭐 후반인가 하는데. 아니 그리고 그것도 뭐 지금 당장 놔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한 2달 후 꼭 예. 예약하는데 저 생 난리를 치고 이게 나라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해서 제가 미국에서 제 볼일을 보고 출국할 때 그럼 한국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제 또 그 뭐 안내를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PCR 검사를 받아라. 그래도 미국에 월그린 가서 이제 나 접종자인데 PCR 검사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해주더라고요. 또 공짜예요. 그냥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서 예산 그런 데 써야지. 아니 그러니까요. 정부 세금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편의를 봐줘야지. 근데 이게 전부 뭐 지금 그 꽁꽁 묶어놓고 말이야 돈 나눠주고 사람 죽으라 해놓고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그 뭐야 장사에 될지도 않는 돈 말이야. 그 상점당 뭐 20만 원 돌아간다던데. 하여튼 이제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정말 앞뒤가 너무 안 트럼프 맞는데. 때는 그 사실은 20조를 풀베팅했죠. 그 백신 백신에 개발한 회사에 풀베팅해서 우리도 그걸 했어야죠. 우리도 그걸 했어야지. 우리도 돈을 수십조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이상하게 그냥 소모적으로만 쓰잖아요. 뭘 네. 장기적으로 이 결과가 나중에 지금 당장은 비용이 돼도 나중에는 이게 리턴이 생기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부 그냥 앵벌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한국 돌아올 때는 알아봤어요. 제가 알아봤더니 우선 아까 도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국적은 예컨대 한국이지만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미국에 장기 체류하는 비자를 갖고 있거나 미국의 상사 주재원이거나 미국에 출장 간 상사 주재원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일시 방문할 때는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맞았다는 확인서를 우리나라 영사관에 제출을 해요. 미국에 있는 영사관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 영사관에 제출을 하면 그 영사관에서 그 제출된 서류를 받아서 미국 질병본부에다가 확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서류를 냈는데 사실이냐? 이 사람이 백신을 맞는 게 사실이냐 확인을 받아서 맞다.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서류를 만들어서 그걸 들고 한국에 오면은 그 사람은 자가격리를 안 해도 되게 해줍니다. 물론 그때도 PCR 검사를 마지막으로 받아서. 아이 정말. 근데 저같이 한국에 살면서 미국에 잠시 방문한 여행객으로 간 사람은 영사관에서 그걸 아예 취급을 안 해요. 니네는 돌아가서 자가격리 무조건 받아야 된다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 가서 저같이 한 달 여행한 사람이 중국 백신을 맞고 오면은 이건 면제인 거예요 또. 난 이게 무슨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앞뒤가. 도대체 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친중 정권이고 중국에 굴종하는 정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지금 훨씬 지금 중국의 시노팜 같은 경우는 효과도 지금 의심스럽고 그거 식염수라면서.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효과도 의심스러운데 물백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맞고 오면 자가격리 안 해주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중국 백신 맞으면 백신이 활동을 안 합니까? 그리고 미국 백신 맞으면 활동이 이제 아예 그냥 효과가 없나요? 바이러스가 주사파 바이러스인가 봐요. 그러니까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모른 거기다가 자가격리하는 2주 동안 또 그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자가격리를 하면은 공항에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을 자가격리 시키려고 뭐 거기 안내원들이 여러 사람이 여러 부서에서 나요.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사람 무슨 뭐 법무부에서 나온 온갖 사람들이 이제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옛날 같으면 공항에서 이제 세관에서 짐 체크하고 법무부에서 출입국 심사해서 이제 통과하면 나오죠. 당구하면 되죠. 그거 다 하고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담당하는 사람이 나와서 우선 입국하는 사람을 이게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막 따진 다음에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백신 맞은 사람이냐 아니냐 막 따져서 뭐 난리네요. 그러다 너 어디 사니까지 물어봐요. 그래서 나 인천 삽니다. 인천 영종도 삽니다. 그랬더니 인천 영종도 사는 사람은 무슨
이런 걸 붙여요. 어. 전화기 뒤에다 이런 걸 붙여가지고 어. 나가면서 요걸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 그럼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색깔에 따라서 이제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 그 목적지가 정해진 거니까 이제 내가 다른 대중교통을 타지 말고 공항에서 준비된 택시만 이용하라는 거예요. 택시만. 그래서 내가 의외로 이거는 그래도 그 다른 사람하고 섞이지 않게 관리를 잘하네 하는 생각을 속으로 하면서 이제 나 영종도 가는데 요런 색깔을 받았으니까 그럼 날 태울 사람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뭐 거기 뭐 서울 어디 가는 사람은 일로 오세요. 뭐 난리를 치고 해서 이제 나를 태울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택시 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관리를 하는 게 그 질병이 퍼지지 않게 관리를 잘 하는 것 같은데 뭐 이거 메타로 요금 받는 거죠?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메타로 12,000원 나오는 거리인데 4만 원 달라는 거예요. 야, 저 완전 이게 그러니까 바가지 씌우는 거네. 바가지를 국가 권력하고 지금 결탁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저는 영종도 안에 사니까. 그러니까 15,000원 뭐. 그러니까 거기서 거리 얼마 안 되잖아요. 그냥 당연히 난 메타로 가는 줄 알았더니 메타 아닌데요. 이거는 뭐 국가가 인정한 특수한 차량이기 때문에 4만 원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서울 가는 사람 얼마인데 그건 모르는데 한 10만 원 낼 걸요 이러더라고. 야.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아예 못 쓰게 하고 택시를 타게 하는데 그 택시는 바가지를 씌우고 야. 국가 권력이 비호하래. 그러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동하는 사람을 예산으로 도와주지는 못할 그러니까. 망정 아니 난 정부가 돈 대줄 줄 알았지. 바가지를 씌워요. 거기다가 이제 집에 가면 이제 그 자가격리 담당자가 연락을 해서 딴 데 가지 말라고 난리를 쳐요. 집에 가는 길에 뭐 쇼핑하지 말라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위치 추적을 하는데 앱을 깔아요 공항에서 위치 추적을. 앱을 안 깔아도 되는데. 자가격리 하는 사람은 무조건 앱을 깔라 그래. 그래? 전화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모든 입국자한테 앱을 깔아서 앱 깔린 걸 확인을 하고 보내요. 앱이 이제 깔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치 추적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어떨 때는 내가 집에 있는 걸로 표시가 되다가 어떨 때는 그 집을 벗어나서 뭐 옆동에 가 있거나 그렇지. 옆 근처 상가에 가 있거나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 그러면 막 자가격리 담당자가 연락을 하는 거예요. 너 왜 나갔냐고. 나 안 나갔다고. 막 그걸로 신경이 하는 거예요. 몇 번씩 하루에 몇 번씩.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치 추적이라는 게 100%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한 그럼요. 50m, 100m 예. 경우에 따라서 500m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오차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그 뭡니까 이렇게 깔려 있는 것들이 오차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뭐 만약에 너 지금 뭐그 자가격리 위반 수칙을 위반하면은 너 고발된다. 그러면 뭐 방역법 위반으로 뭐 벌금 뭐 형사처벌 낼 수 있다. 하루에 몇 번씩 협박성 문자가 오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이 결국은 국민의 편의를 하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하는 정권이 오히려 국민의 건강,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정권이 되고 있어요. 예. 코로나 핑계로 국민을 통제하는 데만 관심 있지 국민들이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백신을 맞고 또 편의를 도모해주고 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청해부대 보세요. 자, 그 젊은이들을 거기 300명씩이나 보내놓고 백신 놓을 생각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청해부대 백신 터지고 나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거기서 실제 하는 국제적인 업무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냥 이 사람들 후송하는 게 무슨 오아시스라는 작전인데 세상에 자랑이나 하고 있고 거기 진짜 작전해야 될 거는 그 사람들이 하던 업무를 그럼 어떻게 대체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이 사람들을 철수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 그냥 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거기서 하는 일이 원래 없다는 얘기예요? 놀러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석춘 교수님 표현대로 되면 여러분 미국은 사실 초장기에 트럼프 대통령 때죠. 20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백신을 개발했고 보통 10년 걸린다는데 1년 만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백신을 최대한 물량 확보해서 자국민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라에 온 사람들은 신원에 관계없이 어느 나라 인종이나 그 상관없이 그냥 아무데나 가서 그냥 다 맞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도 그냥 무료로 해주는 데 비해서 지금 우리 한국은 백신 맞은 사람 들어온 사람을 지금 중국은 그 효과도 안 되는 것들을 그거를 인정해 가지고 중국에 대해서는 쩔쩔매고 앉아 있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가격리 안 시키고 미국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백신 그것도 두 차례 다 맞고 온 사람은 백신 자가격리하라고 사람 가둬놓고 그리고 아니 지금 우리 유석준 교수 말대로 하면 아니 거기에 이동하는 거 자기가 지정해놓고 그거 바가지 요금 씌우는 거 아닙니까?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 격리를 빙자해서 완전히 아니 관과 민이 결탁을 해가지고 인천공항에 바가지 그러니까. 택시 바가지 그러면 지금 서울로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대중교통 못하게 예. 지하철 타는 게 제일 싼데 10만 원씩 공항철도 내라는 못하게. 거지. 예, 여러분 이런 사태가 지금 국민을 위한 정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왜 1000만 가입 실시간 지금 국민혁명당 조직 가입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국민혁명으로 결국은 그들을 끌어내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8.15 때 저들이 더 이상 백신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그걸 구명을 내고 파열음을 내야 저들을 정말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지금 예, 제가 예, 보니까 예. 교차 백신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예. 미국 같이 백신이 많은 나라는 교차 백신이라는 거 아이들 얘기하면 미쳤냐 그래. 왜 다른 회사 거를 맞냐. 아니 한 가지를 맞았으면 1차, 2차 화이자에서 만든 거 1차 맞았으면 화이자 당연히 맞고 모더나 맞으면 모더나 맞고 그러는 거지. 이걸 왜 교차 백신 하느냐. 그 무슨 부작용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러냐는 게 그렇지.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물량이 모자라니까 1차, 2차를 그냥 아무거나 막 섞어서 그러고 나서 막 지금 홍보를 교차 백신하면 효과가 뭐 더 좋다라고 뻥을 치고 쳐주는 있는데 놈들.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이 코로나 정치 방역, 사기 방역은 결국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저들의 정치적 안정과 정권 연장을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예. 우리 마무리 발언 부탁합니다, 교수님. 네, 아유 오랜만에 우리 틀딱 TV 아니 틀딱 TV 노아라 TV. 노아라 TV에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들 뵙고 또 리동 원장님하고 뭐 좀 편하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저 스스로도 이 활성화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자가격리하면서 사실 자가격리하면 되게 괴롭습니다. 뭐 어디 나가면은 나갈 수도 없고 핸드폰을 어디 놔두고 한 2시간 가만히 있으면 너 왜 안 움직이냐고. 너 어디 핸드폰 두고 바깥에 나간 거 아니냐고 또 전화가 와요. 참 정말 집 안에서 이걸 갖고 다녀야 돼. 이 안방에 있다가 건너방에 왔다 갔다 해야지 얘가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하지. 휴대폰 충전한다고 어디 갖다 놓고서 한 2시간 3시간 있으면 너 왜 안 움직이냐. 너 휴대폰 집에 놔두고 지금 너 어디 동네 가서 너 어디 딴짓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또 전화가 와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디프레스 되더라고요. 2주 동안.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 나와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나마 이 노아라 TV 공간만 해도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자극이 돼서 예, 앞으로도 좀 교수님 지금 현재 이 역사 전쟁에 저희가 져서 지금 이렇게까지 끌려왔거든요. 근데 실제 역사는 우리가 절대 그러니까. 질 수가 없는 전쟁인데 우리가 그걸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걸 몰라서. 몰라서. 사실 예. 이승만 박정희 같은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자유롭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두 지도자인데 이분들은 무슨 친일파라고 욕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여러분 역사 전쟁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자료를 몰랐고 활용하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 공부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졌습니다. 그동안 바빴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 유석춘 교수와 이 시간을 여러분 충분히 여기에 남겨놓은 자료들 다 활용하시고요. 우리 주변에 널리 퍼뜨리고 특히 젊은이들과 붙잡고 대화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대한민국을 찾는 길이고 그리고 또 국민혁명을 완성하는 길이도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급 예. 젊은 사람들하고 프로도 하나 만들어서 같이 한번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